어. 일단 뭐 아직 완료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하면서 들으시고요. 자, 일단은 지범이는 그 이따가 수업 끝나고 리스닝 채점 안 된 거 완료하고 가요. 알았지? 그리고 수영이랑 건우는 리스닝 단어 미조사라는데 이건 뭐예요? 모르는 단어 찾을. 모르는 단어 찾는 건데. 근데 단어 미조사라고 돼 있어. 디테이션 어? 디테이션 단어 안 찾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면 지금 리스닝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 오늘? 응? 그 리스닝 실력은요 독해력에서 나오거든요. 독해력? 단어 미조사 한 거는 저기 뭐야 단어 조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어 조사는요 일단 끝나고 마무리하고 가세요. 얼마 안 걸리니까. 알았지? 둘 다. 강의실에 옮길 필요 없어. 그냥 끝나고 여기서 하면 돼. 그리고 준서는 리스닝을 했는데 책을 두고 왔다고? 너는 다음 시간에 2회분 검사가 아니고 집에 가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도착하잖아. 알았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문의 소재를 찾아보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소재, 그러니까 나는 왜 안 했는지를 물어본 거야.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수업 처음 들어 지금? 수업 처음 들어? 수업 시간에 내가 소재 써주는 거를 못 봤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니면 내가 숙제로 얘기를 안 해줬어? 아니면 모르는데 네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지금 해당 사항 있는 거가 있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근데 왜 안 해? 존나 대충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자습 시간에 다 했어요? 자습 시간에 다 했냐고 못한 거. 저기 뭐야 못한 거는요 다 마무리하고 들어와야 돼요. 수업 못 들어요. 알겠지? 가서 마무리하고 들어와. 마무리하고 들어오라고 지금. 책만 챙겨가. 책만. 책이랑 필기구만 챙겨가서 마무리하고 들어오세요. 자, 또 이거 마무리 저기 안 된 사람 누구냐? 하나 남는데 답지 못 받은 사람. 시간이 지금 꽤 많이 지났거든요.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다 하신 분들 검사도 하겠습니다.
뒤에는 있지도 않는데. 아 이게 저쪽에 틀렸잖아. refrain이야 그러면은? refrain인데? 야, 벌써 다 했어? 아니 물어본 거야. 벌써 다 했나? 주제문은 적고 응? 주제가 뭔지 적고 주제가 뭐라고? 주제가 뭔지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주제가 아니라 소재 작성. 그 어쨌든 다 한 거지 숙제 부분. 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알았어. 아가씨는 왜 어떻게 안 붙이고 이 검사를 가냐고요. 풀도 있네 심지어 붙이고 검사가 더. 다 했어? 야또 다음 수영. 으쌰. 아, 박사님 저 그거 안 갖고 왔어요. 어? 그 스프링 노트 받으려고 여기서. 받아갖고 오면 되지. 어? 어? 잠깐만 기다려. 원래 이렇게 썼어. 텍스 안 돼. 아니 잠깐. 이건 뭐야? 그 채점할 때 좀 동그라미 X 표시 좀 해주면 안 돼? 저 서술형 할 때도 그렇고. 네, 틀린 것만 하나 써야지.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해석은 또 하다 말았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러면은 맥락이 좀 달라져서 얘는 똑같진 않은데. 여기가 인노 그리고 이거는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응? 응. 잠깐만 기다려봐. 이 정도는 잘했는데 좀 아쉬운 게 좀 많다. 네. 이거는 오이 너무 아니 걔 뭐라고? 못해서 되는 빨리 갔다 와. 시간이 많이 모자랐어? 잠깐만 한번 좀 볼게. 숙제하는 방법을 전에 내가 알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한테? 그치?
근데 몰랐다는 거는 난 잘 이해가 안 돼서. 나 끝나고 얘기하자. 끝나고 잠깐 남으세요. 일단은 그 테스트를 해요. 좀 당분간 좀 서술형 쪽을 좀 위주로 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조건 4.0 이 변형 문제를 낼 때 쌤이 이제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원래 좀 섞어서 이제 좀 출제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서술형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반 학생들도 보니까 그 서술형 기출 넘버원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 좀 이제 공통적인 이제 사안들이 이제 몇 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은 뭐였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주제라던가 이런 영작에서 일단은 많이 틀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제, 요지, 제목, 뭐 아니면 요약문 완성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많이 틀렸거든.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고.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저기 서술형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랑 제가 내는 데일리 테스트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제가 출제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조건적인. 그러니까 지금 쌤이 출제하는 이 조건을 보면은 여기에서의 조건은 대부분 어용 변화 없다. 주어진 단어 모두 활용해 중복 사용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다. 그냥 이거 배열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배열하라는 거다 보니까 조건만 보면은 사실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서술형 기출 넘버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어형 변화하거나 단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본문에 없는 단어를 써라라고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작년 1학년 때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학년 때 작년 메타에서는 요약이나 주제 쪽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작년에는요. 물론 1학년 기준입니다. 여전히 2학년 때는 많이 나왔어요. 여전히 2학년 때. 가장 이게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게 대진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지를 보면은 1, 2학년의 시험 색깔이 아예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학교처럼 보일 정도로 아예 시험 색깔이 다른 그런 거를 보였는데 1학년은 단순 영작이 되게 많았어요. 빈칸 영작. 근데 2학년은 여전히 요약이 6문제 중에 4문제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2학년 때 굉장히 메타가 많이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서술형 기출 넘버원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푸는 그 이제 실전 모의고사 편을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대부분 고2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고2 때. 고1 때라기보다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교재로 선정을 한 거였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푸는 거를 제가 아까 쭉 검사하면서 이제 대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그 피드백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셀프 피드백이 너무 약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취약합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휘력이 많이 취약해요.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요. 어법 및 구문이 약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좀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반 학생들 거 검사할 때도. 일단 1번부터 보자면은 그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죄송한데 요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좀 생략할게요. 이것보다 요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몰랐던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게 학습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 학습에 있어서 이제 기본이 뭐냐면요. 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1단계는 이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물론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일단 이해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해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암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야겠죠. 암기. 여기서 암기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체화예요. 체화. 우리가 여러분이 컴퓨터를 처음 다뤘을 때는 타자도 제대로 못 치고 이렇게 독수리 타법을 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많이 다루면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타자도 잘 치시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 체화죠, 체화. 그렇죠? 이해를 처음에 했고, 얘를 누르면 얘가 나오는구나 라는 어떤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은 이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화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학습의 이제 기본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부분. 내가 이제 타자를 막 열심히 치는데 내가 암만 열심히 해봤자 300타밖에 안 나와. 나는 한 600타 정도는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600타가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끼손가락에 있는 걸 잘 못 누른다 라던가, 아니면 뭐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내가 좀 잘못 키를 누르고 있다던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제 파악이 돼야겠죠. 문제 파악. 또는 약점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문제점이나 약점을 파악해갖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문제랑 약점을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어떻게 파악하겠어? 우리가 키보드 갖다가 타자를 한두 번 쳐보고 문제나 약점을 파악하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최소 수백 수천 번은 타자를 쳐봐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뭔가 걸리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뭔가 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파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파악과 약점 파악의 기본은 원래는 많은 학습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일단 경험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의식해서 새끼손가락을 눌러야겠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의식하지 않고 또 버릇대로 하면은 절대로 타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야, 공부라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해를 해서 체화가 됐으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단계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 파악과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알반 친구분들은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이 체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감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 왜 여러분 막 문제 풀 때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걸 논리성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난 그냥 감으로 푼 거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그 감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체화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패턴을 그냥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류의 글을 읽어보니까 왠지 이런 거 같아 하면서 이제 푸는 그런 감각적인 측면, 이게 어찌 보면 체화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나는 완벽한 1등급이 안 나와. 맨날 막 88에서 91 사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전한 1등급이야.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나 약점을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야만 내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의 기본은 이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전 과목은 다 이렇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서술형 기출 넘버원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께서 스케줄에 맞추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양을 못 채운 분들도 지금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뭔가 얘기한 게 없어요. 내가 막 옛날 작년 재작년 마냥 막 끌고 가고 막 책상을 뒤집어 엎었냐, 내가 소리를 질렀냐, 아무 얘기 안 했잖아. 별 얘기 안 했잖아. 왜냐면은 양 채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양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하는 걸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문제 이렇게 있으면 그냥 풀어봐. 그냥 딱 봐도 뭔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대충 몇 개 쓰다가 그냥 넘어가. 모르겠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래. 그냥 쓰는 거 보면 딱 그게 느껴져. 너네가 쓴 걸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채점할 때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답만 옮겨 적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빨간색 답으로 니네가 써놓으면 똑같은 문제 내가 다시 내면 니네가 100% 맞출 수 있어? 못 맞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이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진짜 전심전력으로 생각해보고 정말 고심해봤는데 그래도 모를 수 있지. 단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요약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거나,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해설지가 되게 잘 돼 있다고 내가 처음부터 강조를 했었잖아, 이 교재에서. 그러면은 내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얘를 못 푼 건지, 아니면은 진짜 순수하게 어휘력이 취약해서 내가 이게 안 떠오른 건지, 이 동의어가 안 떠올라서 그런 건지, 내용은 다 아는데, 아니면 내가 어법이나 구문이 약해서 지금 어법이나 구문적으로 틀린 건지. 그러니까 단어는 맞아. 예를 들어 observe라는 단어는 맞았는데 답에는 observing으로 나와 있어. 근데 나는 observe로 썼어. 그럼 이건 어법 때문에 틀린 거잖아. 어법 구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틀린 건지 뭐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그냥 다 빈칸으로 돼 있고 빨간색만 써 있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늘어난다는 거야, 실력이. 안 늘어난다고.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 파악을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양 채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빡세게 해야 되는 그냥 좀 빡센 숙제 그냥 대충 채우고 나면 치워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담하는데 여러분 서술형 결과 안 달라집니다. 이러면요. 안 달라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학습에는 적절한 학습법이 있고 저는 분명히 맨 처음에 서술형 기출 넘버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을 저는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단톡방에도 있고요.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셀프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고 전 분명히 써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휘력 취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어휘력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지금 변형 문제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본문 이외의 단어를 써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니네 교재를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본문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단어를 못 쓰는 건지 똑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말이 들어갈지는 알겠는데 그걸 영어로 모르는 건지 아니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가 그러니까 그걸 써놔야 된다고 그거를 셀프 피드백에 써놔야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아 지금 너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유사 표현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공부해라 너는 지금 내용 파악에서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럼 너는 소재 파악과 주제 파악을 위주로 해라 아 뭔가 내가 얘기를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왜? 그냥 동그라미 X 빨간색으로 답 써있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 그냥 얘가 단어 몰라서 틀렸나? 아닌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틀렸나? 뭐 때문에 틀린 거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피드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법이나 구문이 취약한 거 얘는 비교적 알아보기에는 좀 편한 편이죠 예를 들어 ing형을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having pp를 써야 되는데 그냥 ing로 썼다던가 to be pp를 써야 되는데 to 동사 원형을 썼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금방 교정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하나 자잘한 것들 때문에 부분 점수로 깎여서 아예 부분 점수를 안 주는 막 이런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내신 대비 서술형에서의 핵심은 뭐야? 디테일이잖아,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을 아주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관사 하나도 잘 붙여야 되고 수부정사 하나 잘 붙여야 되고 부사의 위치 하나조차도 되게 잘 써야 되고 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겠고 사실 2, 3번은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부수적인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1, 4번에 비해서는요. 사실 얘랑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아까 말했던 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이 숙제를 빨리 해서 치워버리자 라는 생각이 강해. 이해해요. 그것까지도 이해해. 근데 그럴 거면은 안 하더니만 못해요. 그냥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너무 없어요. 그냥 빨리 해서 끝내버리자라는 것밖에 저는 안 느껴졌습니다. 오늘 숙제 검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주면 아마 스케줄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죠?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 아마 한 수요일인가? 대충 그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케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끝자락이야 이제. 거의 다 했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또 이제 여러분이 메꿔서 해야겠죠. 이번 달 내로 이제 끝낼 수 있다면 이번 달 내로 끝내는데 분량이 많이 남아서 이제 아직 좀 다음 달까지 이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신 대비하기 전까지는 끝내는 걸 목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끝내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이 틀린 것 위주로. 그래야 진정한 서술형에 대한 학습이 저는 되고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책 한 권 끝냈다. 와, 나 서술형 이제 잘할 수 있다. 과연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내가 틀린 부분을 분석하고 해설지 보고 피드백을 해야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답 써놓는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다 한 사람들이라도 저는 좀 면밀한 피드백, 셀프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체크를 해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던지 해설지에 이렇게 써있는데 전 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던지 근데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 저는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입시 상담을 계속해서 여러분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대부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분명히 2학년 때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물론 1학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운빨이고요. 대부분 2학년 때 시험 범위는 1학년 때랑 비슷하지만 시험 유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서술형에서요. 여러분께서 각자 대부분의 취약한 유형이 어휘랑 서술형이에요. 대부분 그 두 개로 많이 틀려오잖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법까지. 그래서 어휘, 어법, 서술형 이거 말고 여러분 대부분 내신 잘 맞추잖아요. 이거 3개 빼고. 그렇잖아. 근데 왜 이 3개만 메꾸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메꾸냐는 거야. 그 정도 욕심 없어요? 여러분 다 상담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약점 부분, 그러니까 공통적인 약점 3가지를 좀 메웠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좀 변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최근에 입시 상담하면서 아마 어떤 안도감보다는 좌절감을 느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랑 입시 상담하면서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뻔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정말 굉장히 뻔하고 진부한 얘기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냥 방향성이고 학습법이고 뭐고 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부하고자 하는 그냥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 너네가 진정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죽도록 하세요. 죽도록 하세요. 진짜 내가 지금 코피 날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로요. 한 친구 사례가 있는데 저동고 다니던 이제 유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오래 다녔어요. 우리 학원에서. 이 친구가 엊그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랑 이제 2년 동안 내신 대비를 했고요. 이제 3학년 때 이제 그 정시반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작년 6월인가 7월에 이제 학원을 그만뒀었고 엊그제 이제 정시 발표 이제 된 걸 기반으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제 대학을 이제 안 밝히더라고요. 잘 못 갔겠죠? 안 밝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학원 뭐 놀러 와서 이제 뭐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요. 되게 자괴감이 들었대요. 자괴감이 들었대요. 이제 뭐 성인도 됐고 어쨌든간 뭐 대학도 가기는 갔잖아. 뭐 본인이 만족할 만한 대학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갔잖아. 근데 자괴감이 들더래. 딱 이제 졸업식 갔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자기 다른 학교 다니는 다른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막 만나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대학을 다 잘 간 거야. 걔가 보기에는 누구 어디 약대 붙었다더라, 누구 어디 간호대 갔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막 이제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걔는 자괴감만 드는 거야, 본인이. 왜? 본인은 뭔가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곳을 못 갔으니까. 그러면서 얘가 더 쭈구리가 된 거야, 애가. 그래서 자기는 반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반수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짜 이제 공부 계획을 나한테 쫙쫙쫙쫙쫙 다 얘기하더라고. 이때 이렇게 할 거고 일단 1학기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2학기 때는 이제 이렇게 뭐 휴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더 얘기 안 했지. 또 말로만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다. 말로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냥 얘가 말로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얘가 그 자괴감이 되게 심했나 봐. 그게 이 친구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였던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좋은 데 가는데 나만. 뭔가 본인이 뭔가 되게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졸업할 때 그런 좌절감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 얘기 들으면요. 내가 어쨌든 오랫동안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잖아. 안 한 거잖아. 공부를 안 해서 후회하는 거는요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도 아니고요 저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요 죽도록 하세요. 죽도록. 자, 오늘 정신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수업을 좀 바로 해볼게요. 우리 몇 번 할 차례죠, 여러분? 18번?
여기 지문 조금 난이도 높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됐다. 봅시다. 자, 항상 첫 문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첫 문장에서는 소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In cultures,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 Where circular time is given as much attention as linear time 이라고 나왔네. 요런 문화에서 라고 이렇게 덩어리가 나와있죠. 자, 일단 어떤 문화냐면요, circular time이니까 circular, 뭔가 빙글빙글 도는 거죠. 원형이죠. 그래서 원형적 시간이랍니다. 순환하는 그런 시간이래요. 이게 is given, 주어진답니다. as much attention,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주어진대요. 즉 많은 관심을 받는답니다. 뭐만큼이나 직선적 시간만큼이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요. 순환적 시간이 직선적 시간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는 문화권에서는 뭔 말인지 아직 몰라도 돼요. 일단 넘어가 볼게. 어쨌든 그런 순환적 시간을 다루는 그런 문화권이래요. 어쨌든 이런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are far more relaxed and stress-free. 자, 뭐뭐 free 하면 뭐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릴렉스하게 되어 있고요. 더 차분하게 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처음부터 비동사가 나왔네요. 비동사의 현재형 나오면 뭐라 했습니까? 팩트 전달이다.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죠? 팩트 전달.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야? 순환적 시간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 좀 더 느긋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재로 지금 나온 건 일단 순환적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네요. 물론 이거랑 대조 비교하고 있는 게 바로 직선적 시간이라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주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주어에. 지금 이 순환적 시간을 순환적 시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순환적 시간을 기준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환적 시간 이 녀석의 이제 특징 그리고 직선적 시간에 대한 특징은 안 나왔죠. 지금 순환적 시간에 대한 특징이 뭐라고?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긋함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 됐어? 첫 문장의 핵심적인 게 다 나왔네. 팩트 전달이네. 그래서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됐죠? 우리 머릿속에는 첫 문장을 읽고 뭘 담고 있어야 됩니까? circular time이라는 것에서 살고 있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간 배경식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요, 순환적 시간이란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적. 근데 linear, 직선적이란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순환적 시간과 이제 직선적 시간과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순환적 시간과는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뭡니까? 얘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배경지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 글 읽을 때 이거 몰라도 돼요. 전혀 지장 없어. 문제 푸는데. 순환적이라는 건 근데 어쨌든 간 순환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직선적이라는 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나아간다.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거는요, 좀 좋은 측면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발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발전적. 얘는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쭉 나아가는 거니까 좀 좋게 표현하자면 발전적이고, 얘는 반복적이니까 익숙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배경지식은 제가 써놨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몰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이어서 가봅니다. Most traditional Aboriginal people. 자, 대부분의 전통적인 Aboriginal people은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were for fewer hours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지금 이 글은 순환적 시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문화권의 삶,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직선적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순환적 시간이 기준이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의 전통적인 원주민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이겠어? 당연히 순환적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순환적 시간에서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 쓸게요.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다시 한번 이 첫 문장에서의 기준이 뭐였어요? 순환적 시간이 기준이었으니까요. 직선적 시간이 아니라. 자, 즉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아까 어떻대요?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충청도 사람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접근을 해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Work for fewer hours라고 딱 나왔잖아. 훨씬 더 적은 시간 동안 일을 한대요. 왜? 느긋한 거야. 그러니까 일을 훨씬 적게 한다는 거야. 일을 훨씬 적게 한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at most라고 나왔는데 at most는 at best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at best. 그래서 좋은 뜻이 내가 아니라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껏해야 이런 뜻이야. 우리말로 기껏해야. best나 most는 뭔가 최대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최대로 되어봐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기껏해야 이렇게 해석된다. 자, 기껏해야 2 or 3 days 2에서 3일 정도 일한답니다. out of each week 매주마다. 개꿀인데? 일주일에 2, 3일 일한대요. 2, 3일. 근데 훨씬 더 적은 시간 일한대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순환적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일하는구나.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역시나 우리가 주제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 느긋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바로 이어서 갈게. And this not working. 그리고 이것은요, is not working. 일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거 동명사예요. working은요. 그리고 이것은 일하는 게 아니래. As we understand it. 우리가 그것을, 즉 일하기를 이해하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뭔 말이야? 귀를 볼게요. They visit. 그들은 방문하고요. hang out. 그냥 어울려 놀고요. talk. 이야기하고 and gossip 합니다. 그냥 잡담을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야, 누구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말하고 잡담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고. 얘네 이 순환적 시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일하는 거야. 개꿀이지. 그치? 너무 좋은데?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지. ensuring 뭔가를 보장하면서 확인하면서 뭘 확인하면서 대절이하를 확인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대절이하를 보면 또 social cement가 뭐야? 뭔가 딱딱하게 굳히는 거죠? 결속이란 뜻이야. 결속. 그래서 사회적 결속은 that holds their society together. 자, 그럼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를 함께 hold하는 거죠. 딱 이렇게 굳게 하는 그런 사회적 결속은 is in good order. 자, good order니까 좋은 질서 상태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좋은 질서 상태에 있다는 거는 잘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결국에 이 순환적 시간관에서 일한다라는 개념은요, 그냥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딱 되겠죠. 그냥 한마디로. 이게 뭐야? 다 관계 유지 아니에요? 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순환적 시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학이란 관계 유지를 위한 일일 뿐인데, 그럼 이 관계 유지를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게 뭘 확인하는 거냐? 우리가 정말 이런 사회적 결속이 잘 유지되고 있느냐, 이제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라고요. 됐어요? 이게 일이래.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래요. 일. 자, 이어서 봅니다. To live with circular time. 자, 그러면 순환적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것은요, is to let go of deadlines. 자, let go of 하면은 뭔가를 그냥 가게 두다 이런 거거든요. 가게 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그 겨울왕국에서 let it go 할 때 그냥 가게 둬버리는 거거든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let go of 뭔가를 단념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뭔가를 그냥 가게 내버려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한을 단념한다는 거예요. 마감 기한을 단념하는 거라고. 아까 전에 우리 순환적 시간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느긋함이었죠. 느긋함. 그렇죠? 우리가 마감 기한이 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느긋한 게 아니죠. 아니 마감 기한이 있는데 어떻게 느긋하겠어요? 내가 야 다음 주까지 뭐 해와 마감 기한이 있잖아. 이게 과연 느긋하게 할 수 있을까? 느긋하게 했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숙제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환적 시간관에는 마감 기한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언젠간 뭐 나중에 뭐 그냥 하지 뭐. 여러분 너무 살고 싶죠 이런 데에서. 네. Circular time. 자 순환적 시간은 encourages meditation, idling, play. 와. 순환적 시간은요 권장한대요. meditation 명상, idling 빈둥거리기, play 놀기 이런 걸 권장한대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잡고 뭔가를 여기를 향해 다다다다다다 달려나가는 직선적 시간관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되게 이제 느긋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떠냐면요. 첫 문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은 요거죠. 요거. 됐나요? 자, 다음 이어서 봅니다. It is often one of the biggest surprises for people who take their foot off the pedal.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잠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단 이시 가주어입니다. 여기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for people 어쩌고 나왔는데 요 who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고 이 녀석이 의미상 주어로 잡으면 되겠고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큰 틀은요. 자, 그러면 이 구문에 맞춰서 좀 해석해 볼게요. It is often one of the biggest surprises.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요. 하나가 있답니다. 뭐가? 네모가로 하는 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흔히 하나랍니다. 됐어요? 그럼 네모가로를 누가 하냐면요. 사람들이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괄호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됐어? 근데 괄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볼까요? Take their foot off the pedal이래요. 자, take에다가 foot이 나왔으니까 발을 놓는 건데 off하는 거니까 발을 떼버리는 거야. 됐어? 어디에서? 페달에서요.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는다는 거는 내가 일하는 거죠.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페달을 떼버렸어. 페달에서 발을 떼버렸어. 그럼 이거 뭐야? 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당연히 자전거가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가. 느긋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느긋함. 됐어요? 그러니까 페달에서 발을 떼버렸다는 건요. 결국에는 여유롭게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얘들아, 페달에서 발을 떼버리는 사람들이 결국엔 누굽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순환적 시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맞아요? 여유롭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순환적 시간관으로 사는 사람들. 됐어요? 여유를 가지는 거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to find 발견한데 a richer, simpler and more rewarding life를요. 그러니까 더 부유하고 더 단순하고 더 보람찬 삶이랍니다.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랍니다. 됐어요? 뭐야? 뭐가 들어갔어. 죄송해요.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아래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는데 좀 같이 보자. 그러니까 페달에서 계속 발을 밟는 게 아니고요. 발을 떼는 거야. 즉 여유롭게 생활한다라고 방금 얘기했죠. 이런 순환적 시간관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풍요롭고 더 단순하고 더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이어서 바로 봅니다. Their bodies are rested. 자, 그들의 몸은요, are rested, 뭔가 이제 휴식이 취해진 상태이고요. They enjoy better health. 자, 그들은 더 나은 건강을 즐기고요. And they smile more. 그들은 더 많이 웃는답니다. 왜 그렇겠어?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More often, 더 자주. They create and play and remember. 그들은 만들어내고 놀고 그리고 기억한답니다. 뭐를요? 이것을요.
여기에서 what like가 나왔는데 이 what like가 한 단어로 how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 이 it이 가주어야, 이 투부정사가 또 진주어야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은 how it was to be a child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직역으로 해줄게. 가주어니까 해석 없고요. I인 것 됐어? I인 것이 어떤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I인 것이 어떤지를 만들어내고 놀고 기억을 한답니다. 됐어요? 응? 뭘 다음에 이거 앞에 문장 안 했어. 그래요? 앞에 문장 안 했다고? 제가 안 했나요? 안 한 문장이 있었어요? 어디? They're harmonious with the 어? 어디요? 없는데? 잘리드. 잘린 거, 야 여기서 잘린 거예요? 잠깐만요. 잘린 것 같아요. 잘렸어요. 진짜로? 잠깐만요. 그러네요. They are harmonious with the world. 요 문장이 잘렸구나. 왜 잘렸지? 죄송해요. 요 부분 마저 볼게요. 죄송.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They are harmonious. 이건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They are harmonious with the world. 그들은 세상과 조화롭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답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 And breathe easier than people. 그들은 숨을 쉰답니다. 더 쉽게요. 뭐보다? 사람들보다. Living with linear time. 그러니까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숨을 들이쉰답니다. 여기서 이 숨을 들이쉰다는 건요, 여러분들 되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물리적으로 더 쉽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breathe의 의미가 뭐냐면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지금 앞에서 조화라는 말과 연관되는 단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의 숨쉬다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조화롭다. 여러분 왜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 뭔가 팀워크를 맞춘다라고 할 때 같이 호흡한다라고 우리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호흡을 한번 해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도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호흡한다라는 말 자체는 결국엔 같이 뭔가를 맞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같이 맞춰 나간다는 게 뭔데요? 이게 조화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harmonious, 조화로운이라는 의미랑 뒤에 나와 있는 breathe의 의미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더 호흡을 더 쉽게 한다는 거는 더 세상과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linear time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요. 됐어?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우리가 좀 파악해봐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얘가 그 이유가 되겠네요. 이 문장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아이일 때 어떤지를 만들어내고 놀고 기억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일단 이어서 읽어볼게. Where the journey from A to B. 그럼 A에서 B로 가는 그런 여정이 was seldom straight. seldom straight라고 나왔죠? 거의 직선적이지 않대요. 그리고 never narrow. 결코 좁지 않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요. 자, 일단 직역 다 했거든요. 말이 어렵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기서 I일 때는 어땠는가라는 지금 얘기를 했잖아. 지금 과거형으로 나왔고 여기 다 현재형이니까. 아니, 걔네가 I일 때는 어땠는가? 우리가 I일 때는 어땠는가라는 건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순수성? 그쵸? I가 상징하는 어떤 느낌은 순수성이잖아. 그쵸? 근데 순환적 시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우리는 순환적 시간관이 아니잖아. 우리는 직선적 시간관에 가깝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인드랑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인드는 당연히 달라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옛날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린 직선적이니까.
직선적이니까. 근데 이들은 순환적 시간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마치 어린애들이 뭐합니까? 친구네 집 가서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뭐 게임하고 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왔었어? 아까 앞에서 나왔었잖아. 근데 내가 내 아들내미한테 나가서 돈 벌어와라 하면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일은 뭐야? 친구네 집 가서 같이 노는 게 걔한테는 일인 거야. 됐어? 근데 순환적 시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마치 자신이 어린 아이인 것처럼 생활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A에서 B 지점으로 간대요. 그러면은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야. 그럼 우리 직선적 시간관에선 직선이죠. 그렇죠? 근데 순환적 시간관에서 어때요? 직선이 아니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코 거의 직선이 아니래요. 그리고 결코 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환적 시간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결국에 어린아이였을 때 사는 삶이라는 거는요, 이거 아닐까요? 또 생각하면? 또 이거 아닐까? 여러분이 한 7살 때, 나 나중에 나 일단은 고등학교 때 세특 어떻게 짜지? 나 그때, 잠깐만, 대학교는 어디 가야 되나? 나 나중에 취업 잘 되는 거 뭐 먹고 살지? 너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7살 때? 전혀 아니지. 뽀로로나 보고, 뭐 핸드폰이 있었나 그때? 아무튼 뭐 갖고 놀고, 그냥 우리가 놀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니네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런 거가 있겠냐고. 없어. 어린애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어때? 내일은 뭐하고 놀지? 내일은 또 뭐하고 놀지? 그냥 이거야 이거. 애들은 이 생활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지만 내 아들내미는 요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순환적 시간관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린애 마냥 생활을 한다고. 이해되지? 자, 이어서 본다. 마지막 문장. Their ability to access subtle details increases. 그들의 능력인데요. To access subtle detail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미묘한 어떤 세부 상황에 접근하는 그들의 능력이랍니다. 이게 증가하게 된대요. 자, 일단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묘한 세부 상황에 접근하는 능력이 올라간대. 얘들아, 순환적 시간관에서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내일은 이렇게 놀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아주 미묘한 디테일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 디테일을 내가 그냥 편의상 문제점이라고 해볼게.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똑같이 겪었어. 그 다음에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었어. 그럼 겪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거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보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가 없어졌어. 여기 막 문제들이 몇 개 있어. 예를 들어. 근데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 미묘한 세부 사항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순환적 시간관에 사는 사람들은.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문장.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글의 문제는요. 밑줄 내용 추론이잖아.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They breathe in the world라고 나왔어요. 그들은 세상을 들이쉰대요. 아까 전에 우리 들이쉰다라고 나왔었죠. 표현이. 근데 아까 전에 쌤이 위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위에서 나왔던 숨을 들이쉬다 라는 건 호흡한다 라는 의미였고 호흡한다라는 건 뭐였습니까? 조화롭게 산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조화롭게 산다라는 거는 또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걸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자연과 거닐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조화롭게 산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야. 순리대로 산다고요.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럼 이 순리대로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안 살라고 하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5, 6등급 나오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순리대로 하면은 의대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빡빡하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아, 나 5, 6등급이야? 의대 못 가? 안 가면 되지 뭐. 그냥 이런 거야 그냥. 그냥 5, 6등급이면 대학 못 가? 대학 안 가지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마음의 여유는 생기겠죠. 그렇죠?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니까 우리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그들이 세상을 들이신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여유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었던 키워드랑 결국에는 관련성이 있는 거죠. 느긋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유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결국에 함축임이 추로온 이 문제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주제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매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4번.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정답이. 일단 1번 보면요. Focus on the future는 아예 반대 내용이죠. 그렇죠? 미래에 집중한다면 뭡니까? 오히려 직선적 시간관의 개념에 가깝겠죠. 2번 Work well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잘 일한다. 는 아예 관련성이 없는 거고요. 3번은 Endure stressful conditions. 스트레스를 견딘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견딜 이유가 없잖아. 스트레스가 없는데 얘네는요. 4번은 are able to enjoy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즐길 수가 있다. 삶을 즐길 수 있다.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뭔데요? 이거잖아. 이거. 우리가 빡빡하게 사는데 과연 삶을 즐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삶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유를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해서 이렇게 4번처럼 쓴 겁니다. 마지막 5번은요. are content with their routines라고 나왔는데 얘랑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자, 일단 be content with 하면은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그들의 일상에 만족한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정답 아닌가? 라고 저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5번이 왜 정답이 안 되냐면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순환적 시간관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5번에서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순환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쳇바퀴 돌듯이 이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맥락은 어떠냐? 마치 일상의 뭐 만족, 불만족의 저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살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엄청 불만족도 아니지만 엄청 만족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불만족하는 건 아니야. 뭐 이 정도면 뭐 그냥저냥 뭐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5번의 답은요. 근데 이 글은 순환적 시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냐 불만족하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문이고 특징을 얘기한 거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냥 여유롭게 산다는 거야. 내 삶에 나는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아예 이런 차원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도 아마 없다고요. 그런 개념도 없어. 그냥 뭐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라고요. 이게 순환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머릿속에 박힌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은 그런 측면에서 정답이 아니다. 근데 헷갈릴만 한 오답이긴 했어요. 이런 게 좀 매력적인 오답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번역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어가 어려운 건 없었거든. 근데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 중심 내용 파악 빈칸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순환적 시간을 산다는 거는요 마감 시간이라고 써도 되고 마감 기한이라고 써도 됩니다. 네, 어쨌든 마감 시간, 마감 기한 어쨌든 이런 걸 버리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요 마지막 빈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썼어요.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또는 본문에 나온 버전으로 쓰자면 직선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해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직선적이라는 거는 목적 지향적인 거고 순환적은 뭔가 반복되고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약간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녀석을 볼 건데 아까 제가 했었던 가주어진 주어 의미상 주어인데 핵심 구문 거기 개념 설명에는요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보어인 surprise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의미상 주어로 말을 해줬잖아요. 의미상 주어로 해석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달을 이제 그 페달에서 발을 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더 부유하고 단순하고 보람 있는 삶을 찾는 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해석에는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문 분석 다 해드렸으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19번 볼 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시간이 비슷하지. 좀 말하면 달라 보여. 일란성 시간 되게 달라지는 거 봤어요. 아, 저 그때 가끔 헷갈려. 둘 이상은 인줄 알고. 저번에 PT쌤이 너랑 도현이 헷갈렸잖아. 누구? 도현이야? 도현이는 그냥 너랑 도현이 헷갈려. 쌤 너가 너한테 뭐라 했잖아. 누가 생겼지? 칠티쌤, 초록쌤. 너한테 너 내 수업 들었잖아 이 새끼야. 아. 이러면서. 틀리지 않아요. 자, 어디 보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 자, 다음 거 볼게요. 19번. 오늘 또 앞에 정신교육에 시간 쓰느라 또 일부러 단어 시험도 저 때 봤는데 진도도 하려고. 에이 진짜. 자. 자, 봅시다. 항상 강조하는 첫 문장. 자, 소재 파악부터 해보자.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첫 문장 볼게. Play is often discounted.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냐? 통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통념. 자, 통념 패턴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런 빈도부사 같은 거야. 빈도부사 같은 거. 보통 종종, 자주, often 같은 단어, sometimes 이런 단어를 보통 좀 많이 써요. 놀이는 흔히 디스카운트 당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카운트는 이제 할인하는 거잖아요. 할인하는 거 말고요. 평가절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가를 낮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는 흔히 평가절하 당한답니다. 어떻게 당한대? As something for children.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 당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즉 놀이는 does not deal with 다루지 않기 때문이야. Important survival processes를요. 중요한 생존 과정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useless. 또 뭐랍니까? 그것이 쓸모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모없다라는 거는 생존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 소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놀이에 대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좀 정리하면서 가볼까요? 통념이 나왔으니까. 자, 통념은 무엇입니까? 놀이는 평가절하 당한답니다. 왜? 생존에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죠? 놀이는 생존에 쓸모가 없어요. 생존에 있어서 쓸모가 없어. 그래서 평가절하 당한답니다. 이게 이제 통념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면요. 바로 벗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면요. 바로 보시면 This is a profound misunderstanding이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네. 그렇죠? 이것은 심오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오해래요. 오해라고 말했네. 그렇죠? 그럼 일단 반박이 나오긴 했는데 얘를 주제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빈약하죠. 그렇죠? 내용 자체가 좀 되게 뭐 오해라고만 말했지. 그래서 뭐 그럼 플레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Play is important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기가 반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니까 보통 우리가 통념 반박류가 나오면은 보통 반박이 주제잖아. 근데 얘는 한 번 더 꼬은 지문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지금 보면 쌤이 주제라고 안 써놨어요. 여기를 주제문으로 표시 안 해놨거든. 이따 한번 볼게. 자, 놀이는 중요해. 왜냐하면 놀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대요. 에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반박에서. 놀이는 중요하대. 근데 그에 대한 이유로서 뭘 말했습니까? 쓸모가 없어서래요. 쓸모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는 생존에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죠. 생존에. 그렇죠? 여기서 생존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히려 생존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놀이가 중요하대요. 이게 뭔 말일까? 이어서 봅니다. 자, because it allows to act 라고 나왔네. 왜냐하면 그것이 허락해준데 우리가 행동하도록 여기에 not 보이고 여기 뒤에 but 보이죠. not이 못됩니다. 그럼 A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가 되겠고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not A, but B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중요한 거는 B 내용이 중요하죠. B 내용. A가 아니라 B가 맞는 거니까.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Because of necessity or convenience, 즉 필요성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in order to freely express our being. being이라는 건 존재죠. 즉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출하기 위해서 놀이는 우리가 행동하게끔 허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놀이가 중요한 이유가 쓸모가 없어서인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놀이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이래요. 존재를 표현하기.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신의 어떤 존재감, 존재라는 거를 드러내기 때문에 놀이가 중요하대요. 자, 이어서 볼게요. 놀이는 생존 과정에 있어서 쓸모가 없다라는 건 일단 맞는 얘기죠. 그렇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지만 그 쓸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우리의 어떤 존재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 저는 생존과 뭐라고 하면 될까? 취미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원장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갑자기 생각난 예시가 원장님이라서. 그 원장님은요 생존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 맨날 이제 뭐 교재 자료 만들고 뭐 이제 상담하고 연구하고 맨날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원장님이 한 2년 전인가 그 이제 원래는 학생들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직업 적성 테스트 뭐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원장님이랑 저랑 해봤는데 원장님이 뭐 나왔냐면요. 그 축구 감독 나왔어요. 그 자기 적성에 맞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뭐 FM인가 게임? 내가 잘 모르는 그 풋볼 매니저 뭐 있어요. 뭐 그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니까 그 과도 경영학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꾸리고 뭐 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 그게 이제 원장님이 이제 어찌 보면은 놀이인 거야. 놀이. 됐어?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 이 영어에 관련된 거, 입시에 관련된 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는 뭔가를 감독하고 뭔가를 이제 뭐 경영해서 이렇게 뭔가를 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거잖아. 이게 놀이인 거야. 이거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건 이거다.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놀이가 생존과 관련성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거지. 만약에 생존과 관련성이 있어버리면은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해. 근데 게임이 일이 돼버렸어. 프로게이머가 돼버렸어. 그러면 재미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면요. however가 한 번 더 나왔거든. 자, 미리 말할게. 여기가 주제야. 여기가. 자, 일반적으로 통념 반박류가 나오면 여기가 주제지만 그 다음에 주제가 나왔거든. 왜냐? however가 한 번 더 나왔어요. 볼게요. 그러나 문제라고 말이 나왔네. 문제가 다시 시작된답니다. when 뭐 할 때? 놀이가 프로페셔널이 될 때. 제가 방금 말한 거 나왔네요. 직업이 될 때. 그래서 놀이가 직업이 될 때 문제가 다시 생긴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 파악을 잘했으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놀이가 직업이 된다라는 거는요, 놀이는 원래 여기다가 쓸게요. 놀이가 직업이 되면 문제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잖아, 이거. 그럼 여기에서 놀이가 직업이 된다라는 이 개념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얘들아, 직업이라는 거는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직업이라는 거. 근데 이 놀이라는 개념은 원래 뭐였습니까? 생존에 쓸모가 없어서 중요한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생존에 쓸모가 없어서 가치가 있는 거였는데 근데 놀이가 생존과 연관성이 생겨버린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다시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놀이는 놀이로서 남아있어야 되지 놀이가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 글이 제가 학생들한테 간혹가다가 상담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요새는 없었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와갖고 쌤 제가 아까 직업이랑 상담할 때도 내가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다른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나는 어느 계열로 지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질문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항상 이제 조언을 해준 게 뭐였냐면요.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걸 취미로 해라.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글에 딱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해야 여러분이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야? 돈 많이 번다고요. 그렇죠? 생존에 유리하다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직업이 돼버리면요 일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좋아하는 게 아니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일은 잘하는 걸 하고요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베스트. 자 그래서 어찌됐든간 놀이가 직업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자 뒤에 부연 설명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된다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야. With all the external rewards and responsibilities that this entails 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한다고 보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수반하는 모든 외적인 보상과 책임감과 함께 놀이가 직업이 돼버리면 다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이라는 건 결국에 생존을 위한 거.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 생각하세요. 돈이죠, 돈. 책임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하는 것으로서의 책임감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게 생기잖아요, 직업이 돼버리면은. 그럼 이건 뭐야? 생존을 위한 어떤 하나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재를 우리가 사실 좀 추가할 수 있겠네. 놀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존이라는 개념도 사실 같이 들어가면은 좀 더 정확해지겠죠.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데 뮤지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athlete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Playing for leading symphony orchestras. 자, leading 주도하는 이런 뜻이죠. 즉 주도하는 그런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뮤지션이 있대요. 굉장히 잘 나가는 뮤지션이겠죠. 또 athlete 어떤 이제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막 멀티밀리언 컨트랙트니까 막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뛰는 선수가 있다는 거야. 엘리트 팀에서요. 굉장히 잘 나가는 팀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음악가나 이 운동선수나 둘 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no longer feel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뭐라고? 그들이 play 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To express their being 그들의 존재를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놀고 있구나. 여기서 노는 게 아니겠네요. 여기서는 연주하다 또는 경기를 뛰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경기를 뛰는 건 내 존재감을 표출하기 위해서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일이 돼버렸잖아. 생존을 위한 일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자, 그럼 잘 봐봐요. 제가 왜 이 문장을 주제로 잡았는지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초반의 통념 부분에서 놀이는 평가절하 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통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소재를 제시를 했습니다. 생존이라는 소재도 함께 나왔어요. 근데 놀이는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놀이가 중요한 이유까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어진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꺾으면서 근데 얘가 한 번 더 얘가 생존에 만약 관련성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또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생겨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필자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뒷내용 예시도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시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뒷문장도 또 이어서 볼게요. 보시면 instead 대신에 즉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내 존재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경기를 뛰고 연주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 대신에 그들은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의 기술, 기량이 is being used, 사용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for their own ends. 자, 여기서의 end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기량이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이 되겠죠. 지금 이제 예체능 계열 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걸 보러 오시는 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팬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경기를 뛰거나 같이 음악을 하는
뭐 같은 멤버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음악이나 뭐 운동을 하는 거지 나 자신의 존재를 표출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When it happens. 자,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이제 결과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instead of allowing for the free flow of consciousness.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allow for가 한 묶음인데 좀 잘못 묶였네요. 자, 그래서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것 대신에 even play 놀이조차도 becomes part of the iron cage. iron cage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 여기가 또 함축음이 추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쇠우리의 일부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쇠우리라고 했거든. 쇠우리. 그러면 쇠우리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함축음이 추론은 결국에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는 뭐였습니까? 놀이가 직업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play라는 게 지금 주어로 나왔죠. 놀이라는 게 지금 주어로 나왔고요. 앞 내용을 보면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놀이가 직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가 직업이 된다라는 일이 발생해버리면 놀이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된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아이언 케이지라는 건 어찌됐든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쇠우리라는 녀석에 대한 이 맥락 자체를 한번 파악해보자고. 얘들아, 철창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있어. 이렇게 뭔가 갇혀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야. 얘들아, 원래 놀이는요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자유롭게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 근데 쇠우리에 갇혀있네? 자유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쇠우리라는 게 상징하는 건 뭔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하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상태. 됐어? 그거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어디에 가까울까? 5번?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정답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2번을 먼저 볼게요. A boring routine in which freedom is totally lost. 여기 나왔잖아. Freedom is totally lost 나왔죠?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지루한 일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도 한번 볼게요. Worldly success as measured by other people's standards. 타인의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 세속적 성공이랍니다. 됐어요?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건 뭐랄까? 그러니까 문제점이긴 한데요. 지금 놀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까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니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나는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됐지만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뭔가 내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네. 이거 되게 현타 오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번다라는 개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의 일부가 된다라는 건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나머지를 보자면 1번도 볼게요. Secret identity hidden behind a mask of iron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철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정체성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신을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뭐 숨기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아이언 케이지가 의미하는 거는 자유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저는 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번 자체는
나는 하기 싫지만 그냥 겉으로는 하고 싶어하는 약간 이제 뭔가 좀 뭐랄까 마스크 가면을 쓰고 뭔가 활동을 하는 이런 느낌인데 본문 자체에는 사실 그 얘기는 아니었죠. 놀이에 대한 이야기였고 놀이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지 직업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뭐 정체를 숨기는 이 많은이랑은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work for life itself, but not a labor to make a living 이라고 나왔네요.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위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오히려 놀이 쪽에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놀이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거라는 게 결국에 생존을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내용이겠죠. 3번은요. 그 다음에 4번은 The source of irritation that causes one to lose patience. 인내심을 잃게 만드는 짜증의 근원이 된다. 내가 굉장히 놀이가 짜증의 근원이 돼버린다? 라는 거는 짜증의 근원까지는 아니겠죠.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현타 오는 거지. 이게 무슨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막 놀이가 짜증나.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번도 적합하진 않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이 조금 긴데요. 그냥 말로써 해드릴게요. 얘도요. 자, 놀이는 쓸모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지만 놀이가 직업이 되면 자기 존재의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지루한 일상처럼 방금 전에 나온 정답이죠. 지루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놀이는 쓸모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직업이 되면 자기 존재의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지루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구문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보자면 요 문장이었거든요. 요 문장. 아까 전에 제가 가볍게 구문 독해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musicians 나왔고 athletes 나왔고 or 나왔죠. 그래서 A or B로 나왔고요. 스위치는 여기다 하죠. athletes에다가. 그래서 복수형 field 동사 나왔고 팩토리아라는 목적어가 나왔다. 그냥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주어 2번, 주어 1번이고 각각의 ing가 앞에 나와 있는 놈을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되게 간단해요. 구조는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는 전형적 패턴으로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패턴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or 기준으로 그냥 얘네들이 묶여 있고 각각 ing가 똑같은 단어로서 이렇게 수식해주면서 동사 나왔으니까 사실은 되게 간단한 패턴이라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단어 시험 본 거 있죠? 25단어. 서형이, 수형이, 주형이 빼고는 전원방학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6월 17일이죠? 자, 22, 23번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 드릴게요, 이거. 뒤로 좀 줘. 태영이가 저기 좀 줘, 주영이 좀 주고. 하나, 둘, 셋. 혹시 하빈이 만날 일 있냐? 네. 하나 더. 현빈이. 네. 하나 더.
21에서 28번까지 28번이요? 아 28번이야 27번 27번 27번이요? 21번 21번부터 그러니까 21에서 27번 오 23번. 아니 단어 아, 다음. 단어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그 푸는 건 20, 23이고 단어는 21에서 27이잖아 지금 약간 짧은 거 아나 숙제를 한 번에 아니야 야 내가 그렇게 악독하진 않아요 22, 23 두 개 질문만 해주세요 두 개 질문만 됐죠? 자 다 되셨으면은 아까 제가 그 뭐 하라고 남으라고 뭐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채점해라 뭐해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건우야 알바 좀해